안녕하세요. 자, 이게 우리 이 시아부 특강 요 강의 자료가 1주차 이후에 2주차를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부분이 약간 잘못이 돼서 뻥 나가지고 그 2주차 부분 중에 그 우리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중에서 오늘 도시개발법 좀 할게. 오늘 도시개발법 관련돼서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뭐다 그것만 달달하고 가도 되는 게 개발법이야. 정비법하고 정비법도 잘 나오는 부분만 달달해도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되는데 그 다 해서 맞추는 거나 시험에 있는 거 내용만 달달해서 맞추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야. 그래서 아마 시험은 꼭 자기가 정리 한번 해두셔야 돼. 예. 그러면 나는 진짜 이번에 꽈락만 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되고 나는 꽈락 넘고 좀 더 하겠다 그럼 얘랑 요약집 같이 보시면 그래도 한 60점에서 70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거니까 이 시아부 2는 꼭 받으셔야 돼. 1, 2는. 거기 페이지 53페이지 봐보세요. 페이지 53페이지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개발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도시개발법 왜 제일 어려워하냐면 내가 도시를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한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건축물은 보기라도 했잖아. 근데 도시개발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일단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에서 제 생각에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4개? 5개 맞히면 진짜 많이 한 사람이고 한 문제는 무조건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마.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그 문제 분명히 규칙에서 나온 건데 우리 책에도 없을 거예요. 규칙에 있는 걸 빼버렸거든. 그것까지 공부하면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떨리기 시작해. 처음 오는 거다 이제. 근데 그거는 내가 문제를 낼 때 출제한 사람이 상, 중, 하 낼 때 이게 30, 40,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 30문제면 30%면 몇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30%인데 3, 4, 12. 12문제. 12문제가 상 문제라고. 공부 어려운 문제래. 근데 그중에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절반이니까 15%가 틀리라고 하는 문제고 15%가 맞추라고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15%는 6문제 정도에서 7문제는 못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문제가 이게 개발법이 하나, 정비법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버려야 되는 거야. 버리고 4개에서 5개. 공부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수석하는 애들이 아마 5개 맞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 공부하는 사람이 4개 맞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빵개 맞는 사람도 되게 많아. 1년 내내 공부했는데 한 개도 못 맞아. 6개 중에. 돌아버리죠. 점수 바뀌는데 이렇게 돼. 근데 그거는 맞출 수 있는 부분까지를 딱 맞추는 것만 달달하고 가도 그래도 2개에서 3개는 맞출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저는 4개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몇 개 맞추자고? 4개. 그럼 이제 다른 거 뭐 안 봐도 이것만 보고 4개만 맞추면 할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총 파트 제가 12개로 만들어 놨는데 13개인가? 13개 만들어 놨는데 그 53페이지 맨 위에 그 1번에 면적 요건 나왔어. 개발법에서 면적 나오면은 일단 최소한 숫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일단 주상생자 얼마?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20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단 면적이 취, 개, 지, 중일 때는 면적 상관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그리고 그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뭐 미만. 요놈만 미만이고 다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일간신문 공고 안 하는 거. 그리고 복합 공청회 개최하세요. 그럼 면적 얼마? 100만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그 시도지사가 지정하려고 그럴 때 야 이거는 면적이 크니까 국장하고 협의해라. 면적 얼마? 100만 이상일 때. 복합 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330만 이상. 그리고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짜고 난 거 몇 년 주는데? 2년. 그 330만 이상이면 작게 많아서 5년. 그래서 330만 이상일 때는 5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이상인데 요거 하나만 미만이에요. 그럼 일단 얘가 시험에서 어느 게 나왔냐? 한 개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럼 일단 이건 알고 가야지.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에 30만, 초사 20, 체계 지중 면적 상관 없다. 공공장이 국장한테 30만 이상으로 뭐 할 때 제한. 일간신문 공고 안 해도 돼? 10만, 공청회 100만. 시도지사 대장이 국장하고 협의하고 정해라. 100만. 그리고 복합기능 330만. 2년,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거 330만. 일단 1번은 일단 알면 한 문제는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 그 면적 관련된 요건 그 뒤에 이따가 문제로 하나 나올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거?
이거 바로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보시면 페이지 63페이지에 C절부 문제가 맨 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63페이지 맨 밑에 C절부 문제에서 다음은 도시개발 법령상 일정한 수치에 대한 연결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수치만 관련돼서 보자마자 그래도 시험에 나왔던 것만 모은 거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기억 봐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죠. 공청회 나오면 뭐 나와야 돼? 100만. 일단 공람기간이란 단어 보자마자 끝나고 나서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상일 때 뭐 개최해요? 공청회. 니은 주거지역에서 개발구역 지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주거지역입니다. 면적 얼마? 주상생자 1만 이상. 그럼 1만.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어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특정한 경우는 어딜 말하는 거지? 그렇죠. 취계지중 말하는 거죠. 예. 디귿. 도시개발구역을 지어하면서 그 대상 면적이 띠리리 이상이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복합기능 나왔잖아. 330만. 그러니까 외우면 문제가 되게 쉬운 거고 재밌는데 못 외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암기가 되면 돼요. 조금만. 리을. 칠학지구 안에 주거지역의 경우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지만 면적 관계없다. 일단 이렇게 나왔네. 일단 주거지역 얼마인지 주상생자? 1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한 이유가 뭐야? 칠학지구라. 주어가 칠학지구라서 그런 거야. 취계지중은 면적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예. 그 지문은 단독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미음. 공공기관장이 띠리리 이상으로 이거 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국가계 밀접해서 국장한테 제한한다. 이거 뭐죠?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러면 공공기관장 30만 이상이죠 이거. 그리고 비읍.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바깥입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대상 면적이 띠리리 이상인 경우에는 그거 지정고시하고 5년 될 때까지 개발계획 짜도 된다. 원래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몇 년인데? 2년. 근데 지금 현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면적이 얼마? 330만 이상이랬었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입니다. 다 가능성 있는 수치들이니까 여기서 요것만 갖고 내면 면적 관련된 것만 갖고 내면 연결해 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문 형태로 나올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렸죠. 일간신문에 얼마 미만? 10만 미만 있다 아는 데서니까 15만이면 해야죠. 예. 그렇게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문 좀 봐두시고 그럼 다시 53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53페이지에 그럼 이제 면적 요건은 잘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동요건입니다. 동요건. 동요건 나오면 일단 개발법은 면적이 중요해, 총수가 중요해. 면적하고 이제 총수 있어. 일단 개발구역을 현재 밀어버릴 건데 땅을 미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만 나와요. 토지 위에 어쩔 수 없이 건물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해버리는데 그럼 토지를 밀려면 토지의 면적이 중요하니까 토지 면적은 전체 얼마? 3분의 2. 그러면 이 3분의 2가 가진 그 사람의 수가 얼마 이상이면 된다. 2분의 1.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요거. 일단 다 3분의 2인데 요 2분의 2분의 1을 하나 기억해야죠. 자, 전부를 환지로 한다 그러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럼 전부 나갔다가 전부 다시 들어온대. 그럼 이거 잠깐만.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면 누가 하는 게 나을까? 누가 와서 해주는 게 나아요? 이게 살고 있는 애가 나아? 살고 있는 애가 누구야? 토지 소유자. 얘네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뭐 설립하면 되지? 조합. 그러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원칙으로 하는데 야 이거 우리 조합은 못 믿겠는데 시장군수가 좀 해주세요라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지자체 등이 해주세요라고 동의하려면 면적 얼마? 2분의 1. 총수 2분의 1. 왜 면적 2분의 1이냐면 이미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면적 동의 요건은 그냥 반반 합시다. 반반 이상이 얘네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고 얘네한테 맡겨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자체 시행 욕구 그러면 2분의 1 먹어요? 2분의 1. 그리고 1, 6 병행. 들어본 것 같아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 지정권자한테 가서 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몇 년 안에 했어야 되는데 1년. 1년 안에 안 했다. 그럼 그때는 누구로 해버려? 지자체.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6월. 시험장에서 요거 1년 6월을 바꿔서 냈었던 거야. 그리고 지자체가 하던 사업이 있으면 그 지자체 사업과 뭐 할 필요 있을 때 병행.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 나오면 어떻게 돼? 2분의 1, 2분의 1, 6 병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동의요건은 끝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는 2분의 1. 근데 만약에 2분의 1, 3분의 1 써있으면 택dom소니까 걔는 틀린 거야. 예. 그리고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 여기서 환지 방식이 시끄러우니까 동의 얻는 건데 조심할 건 무슨 계획 짤 때 이거 환지 계획이 아니라 개발계획. 개발 방향 잡을 때 개발계획 작성할 때 환지 방식은 면적 얼마 동의 없고 3분의 1.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단 국지조는 뭐 한다? 제외한다. 국가 자체는 간주하고 조합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제한을 해요. 총회 개최할 때.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수용할 때 민간한테는 그냥 수용 권한 주지 않아요. 면적 여기 3분의 1 옆에 꼭 뭐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민간이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 할 때 제한할 때 면적만 얼마? 3분의 2. 그래서 요 동의요건은 지문 한 문제로도 달랑되고 뭐 지문상으로 맨날 들어가고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외울 거 몇 개 외워지면 4개는 맞출 수 있다고요. 2번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지자체만 2분의 2분의 1 기억하시면 돼. 국장이 정한 사유가 5가지 있어요. 국, 중, 공둘천. 뭐 100만 이상이면 국장이 정한다 없었죠 지금. 330만 이상이면 국장이 정한다 없었어요. 네, 시험장 가면 자꾸 그게 넣어요. 국, 중, 공둘천. 국이 뭐야? 국가가 할 때.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뭐 할 때 제한 둘 이상이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재지변.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고 3번 취계지중 나오면은 계획 면적에 관계없이 하는 거죠. 취계지중 요거는 면적이고 계획이고 상관없이 해당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단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존적은 안 돼요. 듣고 4번 문제가 요즘에 조금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게 원래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사업하는 거야. 구역 지정하는 거야. 하고 나서 하는 거야. 원래 지정과 동시에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야 되는데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무슨 계획 짜요? 개발계획 짜야 되는데 개발계획 짜면 누구 나오겠네? 시행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해라. 인가 오시나면 수용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섞어 쓰는 거 뭐죠? 혼용 방식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럼 수용 방식은 바로 그냥 갑이란 시행자가 해당 토지 뭐 하면 돼? 바로 수용하면 돼. 토지 소유자한테 뭐 주고서 돈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되면 이제 제대로 했는지 중공검사 해야죠. 예. 중공검사 받고 완전히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음날은 요거 다음날은 개발구역이란 말 쓸 필요가 없다. 왜? 도시개발 끝났는데 이게 무슨 개발구역이냐. 얘는 구역 정리 다 됐으니까 다음날부터는 구역을 뭐 시켜요? 해제. 근데 환지 방식은 기존에 네가 갑이 이래. 기존에 요 땅이 지금 현재 너 땅이 A야, 너 B야, C야. 너 나중에 나갔다가 저 땅으로 돌려줄게. 그러면 요 땅으로 돌려주겠다는 계획 짜야 되죠. A 요 땅, B 요 땅. 계획 짜려면 무슨 계획 짜야 돼? 이건 환지계획.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한 다음에 요거 인가가 나야 얘는 공사에 뭘? 착수해. 착수한 다음에 착수해서 끝났어.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이거 뭐 준공 검사하고 검사가 끝나야 진짜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하나가 더 남았어. 얘는 야, 네 A 너 내가 환지계획에서 너 A 102번지 가라고 계획 짜줬었잖아. 그래서 인가 받으면 애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럼 A야 너 일로 들어가라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처분하는 거 뭐예요?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때려야지. 환지 처분 공고하면 이 공고한 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개발구역에 대한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시켜요. 소유권 확정되고 뭐도 확정돼? 청산금 확정되면 이제 이 땅은 이제는 애들이 다시 들어왔죠. 애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 A 땅, B 땅, C 땅 된 거잖아.
그러면 다음 날부터는 옛날의 땅을 다시 받은 거네. 그럼 옛날의 땅이 내 땅을 종전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날부터 이거 뭐로 부르면 되네?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종전토지로 본다. 그럼 이 상태인데 계획이 몇 개 나오는지 보세요. 한지계획, 실시계획, 개발계획.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계획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개발계획, 개발계획. 제일 중요한 거 개발계획이야. 저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한 계획. 한지계획. 여기 소유권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조합이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계획을 바꾼대. 세 가지 계획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데? 개발계획. 그리고 한지계획. 저 두 가지를 대의원들이 막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 모두 모여야겠네. 모두 모이는 게 뭐야? 총회. 그럼 총회 개최할 때 선생님 개정대명 환장합니다 있었죠. 선이 뭐야? 임원선임. 개발계획. 개발계획이죠. 정관변경. 환지계획. 합병해산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계획인데 그럼 뭐가 제일 잘 짜져 있어야 되는 거네 이거.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정권자가 야 원칙이 누구였었죠 이거? 시, 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예요? 국장. 그럼 이 사람을 이제부터 지정권자라 하고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야 되는데 지정이 딱 되면 해당 지역은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으로 보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의지했잖아. 이미 지치였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었던 애가 얘를 의지할 필요는 없고 칠학지구는 칠학지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들어있어요. 그럼 칠학지구 지치는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짜야 되는데 개발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고 실시계획은 뭐 하는 거야? 사업하는 계획이야. 그럼 지구단위계획 어디다 넣어야겠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 내에 짜야 되는데? 3년. 그럼 실시계획도. 그럼 3년 안에 짜야 되죠? 그러면 3년 내 인가 신청이 없으면이에요? 인가 고시가 없으면이에요? 여기 화살표를 가운데다 썼다는 얘기는 신청하라는 얘기죠. 인가 고시가 없으면이 아니야. 인가 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말 없는 거네. 그럼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뭐하고? 없어지고. 지구단위계획 없어지면서 뭐도 없어져야 돼? 개발구역도.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개발구역은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해제돼 버리면 지구단위계획은 없어져야 되죠. 없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폐지. 도시지역은 종전용도 이게 농림지역이었어. 종전용도로 뭐 해야 돼요? 환원. 그럼 이거는 완료된 상태예요? 완료되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종전용도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보는데 얘가 문제예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은 완료된 거잖아. 그때는 종전용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근데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짜야 되는 예외가 있어서 짧게 많은 지역은 몇 년 주겠다. 2년. 2년이라는 시간 줄 테니까 2년 안에 개발계획 짜.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뭐? 다음 날.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시시계획인가 지정 몇 년 내 안 하면? 3년 내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단 요놈은 짧게 많아서 시간을 줬는데 330만 이상이면 2년 너무 짧다. 그래서 330만 이상이면 몇 년으로? 5년으로 바뀌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땅이냐?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짜도 되는 땅 있을 거 아니에요. 짧게 많은 지역이랬죠. 그 많은 지역이 4번이라는 얘기예요. 4번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한 지역에서 녹지 중에 무슨 녹지는 개발 못해요? 보존 녹지는 못하죠.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지역 뭐 외지역. 주상공 다 더했더니 얼마 이하? 30% 이하. 중앙정기현장과 뭐한 땅? 협의. 자연환경 보존은 협의해도 안 돼. 그리고 개발계획 뭐한 지역? 공모. 그럼 여기는 지정부터 해놓고 계획 수립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단독 문제로도 낸다. 일단 다시 넣을게요. 지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짜도 되는 거 몇 년 준대요? 2년. 그게 어디예요? 그럼 무슨 녹지?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안 하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 왜죠? 도시지역. 개발구역 안에 주상공 다 더했더니 이게 전체 면적이 얼마? 30% 이하. 개발계획 뭐 하는 지역? 공모한 지역. 중앙정기현장과 협의한 땅. 여기 지역은 이제 단독재료도 낸다 이게. 듣고. 그 다음에 5번은 헷갈리면 안 돼요. 4번하고 다릅니다. 5번은 구역부터 일단 지정해놓고 개발계획 16가지, 7가지 중에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너무 세부적인 상세 계획이라서. 그래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원래 개발계획 다 짜는 거거든. 근데 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한 후에 나중에 포함을 시켜도 된다 했던 게 구체적인 비용 들어가는 거는 지정과 동시에 못 짠댔죠.
그래서 비용 시옷 했었는데 기억나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래서 거기 그 개발구역에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연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계획, 그리고 수용할 땅, 사용할 땅에 어떤 땅은 수용하겠다, 사용하겠다는 토지 세부 목록이라는 게 지정하면서 이거를 뭐 하겠다 할 수가 없어. 일단 지정해놓고 나중에 포함시켜라.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자 어떻게 이거 구역지정하면서 동시에 세입자 보기 정도 못 넣는다. 나중에 포함시키고 순환개발할 땅은 순차적 진행할 거니까 지정 일단 해놓고 어떻게 할지 포함시킵시다. 그래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요거는 수립할 게 많아서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짜도 된다. 포함시켜도 된다.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 중에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리고 6번. 실시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지구단위 들어있다라는 거. 여기 지구단위계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그 무슨 계획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지구단위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단 지정되면은 바로 못 그리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 됐고. 실효기간이 지금 현재 자 완료로 해제된 거 몇 개 썼는지 봐요. 완료 해제된 거 몇 개? 2개. 완료 전에 해제되는 거 하나, 둘, 3개야. 그러면 3가지는 완료 전에 2가지는 완료 후에요. 일단 원칙부터 할 테니까 봐요.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같이 짰어. 그럼 이제 누가?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실시계 인가시작 몇 년 내 안 하면 3년.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하고 작게 많은 지역은 개발계획 짜는 거 몇 년 준다? 2년. 그리고 나서 요거 실시계획을 누가 짜야 돼? 시행자가 몇 년? 3년.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완료되기 전에 해제된 거잖아. 종전 용도로 뭐 되고 하나 지구단위 폐지된 걸로 보는데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5개. 말뜻 이해되는 거죠? 빨리 여러 번에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해. 예. 공법은 새로운 거 아는 거보다 알고 있는 거 안 까먹는 게 중요해요. 예. 다 알고 있었는데 들어본 건데 막상 시험 문제 보면 기억이 안 나. 그게 아까운 거잖아. 근데 새로운 거 안다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거 안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 봐야 해. 8번. 8번은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얘 시행자 누가 정하는지 봐봐요. 여기 개발계획 짤 때 시행자 그리고 시행 방식. 여기서 시행 방식 중에 3방식 중에 수용하고 환지하고 혼용 중에 어느 방식이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은 면적 3분의 2 총수 동의 얻어라 국가지자체 조합은 안 얻어도 된다 이랬었죠. 근데 이거 무슨 계획 짤 때? 개발계획. 그러면 시행자가 정하고 실시계획 시행방식 정하는데 그럼 시행자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 그래서 이 법은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지정권자 찍는데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시장, 군수, 구청장, 특도지사다. 요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시행자는 앞으로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지정권자 충성해야 되는데 얘가 시행자가 공공부문 시행자도 있고 민간부문 시행자도 있어요. 누가 제약이 좀 더 심한데? 공공과 민간 중에 제약 4가지가 있는데 그 제약 4가지 공부하고 얘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 시행자가 안 하거나 못하면 시행자 뭐 하면 되죠? 변경. 미착수 나오면 몇 년이죠? 그래서 미착수. 2년 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한다. 돈 떨어졌어. 못해요. 부도 파산. 시행자 지정한 거 실시계 인가받은 게 취소됐어. 못하니까 시행자 뭐? 변경.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 하면 원래 누가 하는 거죠? 전부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 하는 거잖아. 얘네들한테 실시계 인가 신청 기간을 3년을 주면 맨날 구역 해제되니까 너네 몇 년 주겠다. 1년.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뭐 바꿔요. 바꾸면 걔가 남은 2년 동안 갖는 거야. 단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월? 6월. 그래서 1년 6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시행자 변경 사유 그럼 미착수 몇 년? 2년. 부도 파산. 지정 인가 받은 거 취소. 그리고 인가 신청 몇 년 내 안 하면 1년. 연장해서 몇 월? 6월. 그리고 아까 지자체가 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그리고 10번에 수용 방식에서는 만약에 나오면 제일 잘 났던 게 토지상한 채권. 5번에 조성토지 공급. 나머지는 한번 눈도장 찍고 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공치법에서 수용 특례인데 자발 수용하려면 얘가 수용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럼 얘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 인정은 보통 시식의 인가고시가 나면 요때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땅값이 그대로 와요? 올라가 있어요? 요때 수용 못하니까 아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거 있었죠? 수용 사용 대상 되는 토지 뭐? 세목. 토지 세목을 뭐 한때? 고시한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본다. 등예 했어요. 그리고 공지법에서는 재개혁청 몇 년으로 되는데 1년인데 여기는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그래서 공지법 준용한다. 이주대책이라는 건 생활의 근거지 상실하니까 모든 시행자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해도 돼. 반드시 해라. 끝. 이주대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시행자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금 땡겨받는 거죠. 나중에 요거 공급받을 사람한테 돈을 땡겨받는 거야. 땡겨받으려면 이 시행자 누구한테 승인 얻어서. 그죠? 이 법은 다 지정권자 승인 얻어서 땡겨받대.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좀 제약이 있다. 아, 너 야 선수금 받으려면 공사 진척이 10% 이상은 돼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토지 상환 채권은 이따가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조성토지 공급업 원형지는. 됐고 11번 환지 내용 중에 기억할 그 중요 지문들 내가 뒤에 13개인가 모아놨거든요. 그 지문들은 이제 몇 번 한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2번씩만 읽어서 일주일만 읽으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데 읽는 것도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꼭 한번 제가 일단 읽으라고 한 거 꼭 읽으면 돼. 그래서 조심할 거 입체한지가 개정된 게 정비법에 있는 내용 베껴놓은 거 한번 조심할 거 한번 보고 그리고 12번에 환지 방식 그러면 대부분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이 언제야? 그럼 무조건 다 공법에서 언제 확정돼? 그럼 다 언제로 찍으세요? 아, 다음날 확정되는데 그럼 환지 처분 공고한 날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날 공고를 하면 2시에 하든 3시에 하든 11시 딱 돼서 12시 되려고 하는 삐 땡치죠. 땡치는 걸 뭐 하는 때라고 그러죠? 끝나는 때, 종료하는 때라고 그래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필요 없는 권리는 다 소멸하고 언제 권리 생겨요? 그러면 1초 되는 날이죠. 1초가 언제?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 확정된다. 그럼 확정됐는데 청산금을 더 가져간 사람은 뭐야? 증환지. 덜 가져간 사람. 아, 그러면 증환지는 많이 가졌으니까 징수해야 되고 감환지는 조금 가져갔으니까 교부하면서 미안하다 돈 주거나 받거나 해야 되죠. 근데 징수하려는데 안 주네. 그럼 강제징수하면 되죠. 강제징수 못하면 징수해달라고 위탁 몇 프로? 4% 수수료하면 되고 교부 주려고 했는데 안 받는데 미친 거예요. 또라이. 예. 안 받는 경우 있을까요? 1억 가져가 그랬는데 안 받는 경우 있어요. 거소불명. 줄 수가 없잖아. 그럼 아싸가오리에요. 법원에 던져놔야 돼. 공탁해놔야 돼. 공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언제부터 5년이에요? 다음 날이 확정됐으니까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 안 하면 뭐 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넣으면 더 5년 찍으세요. 예. 그러면 요거 청산되는 건 원래 뭐 할 때 해야 돼요? 다음 날 해야 돼. 근데 안 받기로 한 애들은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받기로 한 애. 안 받기로 한 애는 착수하기 전에 뭐 받으면 인가 받으면 미리 줘야 되죠. 그럼 요때 청산할 수도 있네. 그럼 청산금 교부하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환지로 정할 때, 환지로 정하지 않을 때. 전혀 환지 뭐예요? 부지정. 그럼 얘는 청산금 주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착수 바로 한 다음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다 다음 날인데 조심할 거. 예정지 중에 미리 처분된 뭐 있죠? 채비지. 이건 매매 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뭐한테? 마친 때 취득한다. 됐고 13번 예정지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왜 하는 거냐 누가 하냐만 일단 알아야 돼.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완료됐는데 사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쓰기라도 해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환지 예정지. 그럼 누가 하는 거냐면 요 누가? 시행자가 야 너 미리 가서 써 라고 하는 거죠. 사용 수익해예요? 처분해 그래. 뭐 사용 수익해 라고 누가 처분해 줘야 돼? 시행자.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왜 하는 거야? 시간이 너무 못 될까봐. 장기화 될까봐. 그럼 가서 쓰라고 얘한테 처분 통지해야 되죠. 일반인들한테 다 공고해야 돼. 얘한테만 하면 돼. 얘하고 임차인에게 통지. 어떻게 해요? 통지. 그럼 무슨 권리를 그러면 써라 하니까 뭐예요? 사용 수익권.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13번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맨 처음 거 하던 거 13번. 찾았어요? 누가 그러면 누가 뭐야? 시행자. 왜 하는 거예요? 장기화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게 아니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통지. 통지하면은 뭐가 이전하는데? 사용 수익권. 뭐는 남아있어요? 수익권. 그게 큰 개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시작부터 이거 1번부터 13번 이제 차례대로 나올 거야. 자, 1번부터 갈 겁니다. 시작부 1.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알아야 될 거 얘기했으면 이제 외우면 돼요. 개발법 4개 못 맞히겠습니까? 4개 맞출 수 있어요. 4개 맞추면 전국 우등생이라니까. 개발법 다 포기해요, 거의. 아마 전국 수험생 중에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포기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은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국토개법 하다가, 건축법 하다가 시험장 가니까 꽈락 겨우 넘는 거야. 예. 근데 얘 조금 맞아주면 꽈락은 당연히 넘는 거고. 거기 시작부 1 보세요. 자, 개발구역 지정 절차부터 갈 건데, 맨 왼쪽에 광역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무슨 계획이 있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였어요? 국장. 이 사람이 오른쪽에 용계, 기도, 집 6가지 하는 거죠. 그럼 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역을 정해야 되니까 그 진한 동그라미 1, 2, 3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진한 동그라미 안에 숫자 써 있는 거 있죠. 1번이 국장이 하는 거 5가지. 국, 중, 공, 둘, 천. 아무리 찾아도 100만 이상일 때 뭐 국장이 한다. 330만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에는 잠깐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한테 가야 되지? 시도의사한테. 지방공사는 시도의사. 그러니까 시군구 나오면은 시군구는 지정 못하니까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시도의사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만 조심하면 돼요. 중앙이 나와야 국장한테 가는 거지. 그거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밑으로 가면 화살표 가서 진한 동그라미 2번에 면적 요건 나와 있을 거야. 맞아? 거기서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 사, 20. 초등학교도 있고예요. 있거나야. 이게 곱하기는 동시에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20만 이상이어야 된다는 안 돼. 4차로 이상 도로도 같이 써야 되는 거야. 곱하기는 뭐야? 동시 충족이야. 초, 사, 20. 초등학교도 있으면서 4차로 이상의 큰 도로 확보가 돼 있으면 20만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계획이고 뭐고 면적이고 상관없이 가능한 거 진한 2-1 써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진한 동그라미 2-1. 면적 관계없이 가능한 거 뭐야? 취, 계, 지, 중. 4가지 외우시고.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지정권자라고 있어. 그 사람이 개발구역 플러스 개발계획 동시에 짤 때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화살표가 있죠. 상위계획에 뭐 해야 돼? 부합돼야 돼. 그럼 여기서 방향성 제시하기 위해서 지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오른쪽에 세로의 지정 절차상에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고 행정청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요청.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인구경제사회문화 기초조사 기초조사에서 알 거는 임의상이란 단어 하나예요. 공법에서 개발 기초조사 다 하나에 안 났는데 요놈만 기초조사 할 수 있다. 다 해야 하는데 누구만? 개발법만 할 수 있다고. 의협심이니까 의가 뭐죠? 의견정치니까 공람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공람을 해야 되는데 일간신문에 공고해줘라. 공람 기간을. 근데 얼마 미만이면 안 해도 돼. 일간신문에다가는. 10만 미만이면 공람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광고비 아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난 후에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반드시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협의심은 의미 없고요. 지정되자마자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지역과 뭐로 봐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디로 넣으라고요? 실시계획에. 근데 기존에 지치였던 지역은 의지하지 않는다. 넘겨보세요. 문제 풀어봐야지. 이게 이론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어야 내가 뭐 모르는지 바로 보여요. 봐봐요. 도시개발 법령상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중개사 20회대 기출 문제인데 잠깐만 보세요. 이거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국중공들천이잖아. 아닌 거 찾아라는 얘기는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지방공사나 이런 단어 있을 거예요. 봐봐. 1. 있네 거기 몇 번에. 2번.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가야죠? 시도의사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 국이 뭐야? 국가 1번에 있고. 그리고 공이 어디 있네? 정부치정기관 공공기관장 얼마? 30만 이상. 3번에 있죠.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해서 제한할 때. 천이 뭐죠? 천재지변 4번. 둘이 뭐죠? 둘? 5번에 있네.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답은 2번 찍고 웃고 있으면 자격증 날라왔겠죠. 예.
됐고 17회 때 면적 관련된 문제인데 자세히 읽으셔야 돼 이거.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골라라 그랬어요.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현재 수립됐는데 면적이 2만이고 주거지역이다.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 것 1만. 2만이면 가능합니까? 예. 답은 1번이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어요? 그래요. 근데 2번 읽고 3번 읽다가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 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인데 1만이 공업.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공업 1만이니까 안 되네요. 예. 3. 국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한 지역인데 20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 면적. 자, 도시지역 바깥은 얼마? 근데 20만이면 안 되죠. 예. 근데 아까 국장하고 협의하면 된다며. 근데 뭐는 안 돼요. 자연환경 면적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자연환경 면적 무조건 30만 이상이어야 돼요. 예. 들었고. 4. 시도지사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도시 바뀌죠? 바뀌면 얼마? 30만. 네, 20만이니까 안 되네. 5번. 시군구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가 인정이 됐어. 근데 녹지야. 좌연 녹지. 주상생자. 5천이면 지정할 수가 없다. 얘는 사적 개발이긴 해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앞에 이상한 말 써가지고 막 헷갈리게 해놓는 거야. 어차피 간단한 문제 밑에 기출문제 변형한 거 하나 있죠. 그 문제나 위에 문제나 같은 문제인데 위에 거는 왠지 고급지어 보이고요. 밑에 건 좀 쌍스러워 보이는 거야. 예. 그 밑에 거 봐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로 부당한 거 찾으래요. 단순하게. 자, 일반 주거지역 주상생자 1만. 1만 이상 맞아요? 예.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은 3만 맞고. 계획관리는 바뀌니까 도시 바뀌니까 30만 이상. 보존녹지는 개발 사업을 안 해요. 틀렸잖아. 4번이다. 농림지역은 도시 바뀌니까 30만 맞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 이렇게 내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든 우리 틀리게 해보려고 17회처럼 내면 짜증나죠. 읽으면서 시간 가니까. 그리고 15회 추가 시험 문제는 더 우리한테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자, 1. 도시 외에 왜? 밖이야. 얼마? 30만, 20만 틀렸고. 상업지역입니다. 주상생자 1만, 5천 틀렸죠. 공업지역은 공업, 주상생자, 공, 박 1만, 3만, 30만. 공업지역 얼마? 3만. 2만이 아니라 3만. 4. 자연녹지지역 얼마? 1만 틀렸고. 도시적 안해주거지역 주상생자 1만. 답 5번이네. 예. 할만 하잖아 이거. 예. 맞출 수 있다고. 이거 6개 중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어렵게 공부해. 그거 다 버려버려. 이것만 해요. 예. 그리고 개발구역 지정권자 될 수 없는 자라고 그랬죠. 될 수 없는 자는 잠깐만.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고 예외가 국장. 그러면 답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겠네. 개발구역 지정권자 될 수 없는 자 거기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답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죠.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이니까 시장 군수 없다. 얘는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에요. 요청한 사람. 네, 답은 3번. 자, 21회 때 문제 가봅니다. 세 문제만 하면 앞부분 관련된 거 좀 어려운 거 끝납니다. 자, 개발구역, 개발법령상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이거.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켜도 되는 거. 이랬는데.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세입자, 순환이에요. 그럼 비용 있나 봐봐요. 없고. 있네. 3번에 있는데. 예. 끝에 있네.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을 설치하려면 이거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이 나와. 근데 이걸 지정과 동시에 비용이 얼마든지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포함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용하고 수용 사용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입자하고 순환 정비 방식 들어갔어. 그럼 이제 얘랑 똑같이 안 나오겠지 나오면. 얘 4개 써놓은 다음에 아닌 것 찾아라 해서 환경관리계획 이게 답일 거야. 1번이 환경관리계획인가? 환경보전계획? 이런 것들이 답이야. 지정하고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까 1. 비용 2. 수용 사용 3. 세입자 4. 순환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관리계획 이렇게 써있으면 환경보전계획 이게 답일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똑같이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출제는 또 들어가면. 됐고 시절부 문제 두 번째 거. 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시도지사 대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면적이
100만 이상 나왔어. 100만 이상. 고개 들어보세요. 100만 이상이면 두 개죠. 멍청해? 공청회. 국장하고 뭐예요? 협의. 그러면 100만 이상일 때에는 국장의 승인 얻어요? 협의해? 답 1번이네. 틀린 거죠? 예. 이제 풀면서 요거 1번 같다 느낌이 오면 돼. 예. 2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주상생자는 얼마?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적 밖은 30만 이상. 원칙이다라고 했죠. 맞는 거야. 왜? 초사 20이 있거든. 초사는 20만이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 맞죠? 맞죠? 3번. 지구 단위계 구역,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항의 면적보다 이하라 하더라도 지정할 수가 있다. 맞아요? 치, 개, 지, 중. 뭐가 약간 역겨운 놈이 하나 보이는데. 역겨운 놈이 하나 보여야 되는데. 계획관리 역겹잖아. 뭐 오바이트 쏠리고 그러잖아. 계획관리 보니까. 안 그래? 나만 뭐 그런 거야? 쥐, 개, 지, 중. 계획관리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두 개야. 1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인 거야. 내가 이걸 노린 거지. 하나만 답 안 해놨지. 그래서 해설에 1번, 3이 정답 이렇게 써놨잖아. 맨 끝에 1과 3 내가 정답 써놨잖아.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답이 3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한 거야. 3번은 틀린 건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계획관리 때문에 틀린 거야. 계획관리 때문에. 4번.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됐다. 시도의사가 일단 뭐부터 하고? 협의. 협의해서 너냐 나냐 정하는 거죠. 협의 안 되시면 어느 분이 하시면 돼? 국장. 국, 중, 공, 둘 이상에 걸치면 국장이 한댔죠. 협의 안 됐대. 5. 시군구가 얘는 지정할 수 있어. 시군구는 지정 못해요. 못해. 지정권자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이 지문이 빨리 보여요. 시군구는 지정 못하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서 윗사람인 누구한테? 시도의사한테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시군구 없다를 알고 있으면 당연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안 되면 또 이제 권한자 생각 시간입니다. 네. 다시 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시군구는 지정 못하니까 뭐 한다고? 요청한다고 그랬잖아. 누구한테? 시도지사, 대장한테. 대도시장은 제외했겠죠. 본인이 하니까. 네. 됐고 17회 문제 갑니다. 그래서 중간 문제는 1번하고 3번이 답이었고 요거 17회 때 문제 우리 틀리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봐보세요. 도시개발 법령상 자연녹지 지역인데 취락지구고요. 3만 제곱미터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거 조합 설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다.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럼 지금 준 단서 갖고 푸는 거예요. 1. 시장, 대도시장 빼고 군수구청장은 지정 못하죠. 지정 못한다고 그랬잖아 방금. 그러니까 얘는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청.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가 있다. 완전 깔끔하잖아. 2.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거 동의 얻어야 되느냐 이거 물어봤죠.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무슨 계획 짤 때. 개발계획 짜는데 위에 무슨 방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2 동의 얻으라가 맞는 거잖아. 이 지문을 이해가 스무스하게 되면 공부 진짜 많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스무스 안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아직 조금 모질라서 그런 거야.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로 주민을 위한 의견 수렴할 때 반드시 뭐 하는 거죠? 공람. 공람은 해야 할 수 있다. 해야. 그러니까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맞죠까지? 근데 공청회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일 때만. 100만 이상일 때인데 지금 면적이 얼마네? 면적 지문에 3만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 공청회 반드시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하연다가 안 나오고. 맞죠? 100만이 아니니까. 제 말뜻 이해됐죠?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짧게 많은 지역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수 있다면서요. 무슨 녹지야? 맞잖아요. 다 넣었잖아. 다.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니까. 맞고. 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의지한다. 자, 개발구역 지정됐어. 여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지한다. 틀렸지?
지친 의지 안 한다. 최락지구잖아. 예. 문제가 지문의 최락지구잖아요. 최락지구라 의지 안 한다잖아요. 근데 지문을 대충 읽은 사람은 답이 없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히 지문에 최락지구라고 줬으니까 지친 의지 안 한다고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아,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17회 때 틀리라고 하는 문제 제가 6개 나온댔죠. 6개 중에 한 문제였어요. 2문제 나왔었는데. 근데 이걸 맞춰주면 점수가 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예. 이런 거 맞춰준 사람인데. 예. 자, 시행자 시자부 2 볼 건데요. 뒤에 넘기시면은 시행자 관련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시행자 관련된 거 그거 하나 보시면 거기 박스에 일단 1, 2, 3이 국가 지자체 56페이지 맨 위에 박스입니다. 56페이지 뒤에 맨 위에 동그라미 1, 2, 3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랬죠? 공공시행자. 그리고 4.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의 이전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4, 5, 6은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민간시행자. 진하게 네모해놨죠. 그 네모 걔네들은 수용할 때 면적 얼마를?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제한할 때도 면적 얼마? 3분의 2. 채권 발행할 때도 못 믿으니까 지급보증 받고 선수금도 몇 프로 이상 진척되면 그러면 땡겨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7번의 공동출자법인은 위에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출자했는데 공공이 50% 이상이면 공공으로 보고 출자한 비율이 민간이 50% 이상이면 민간으로 보겠다. 박쥐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아까 무슨 계획? 실시계획. 그래서 화살표 옆으로 갔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관련돼서 알아야 될 거 3개밖에 없어요. 일단 모든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합니다. 인가권자는 말 안 해도 이 법은 다 누구? 지정권자. 이 실시계획은 앞에 있는 뭐에 부합되어야 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시계획에는 뭐 들어있댔죠? 지구단위계획. 까먹으면 안 돼. 됐고 그 다음에 2번 실시계획 고시할 때 효과가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그 고시한 경우에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즉 지구단위 포함한 되어 있는 걸 결정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지형도면 고시는 지금 못하니까 언제까지 그려라. 사업 시행 기간. 맞죠? 그리고 요때 수용 권한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업 인정 간주되는 거 미리 준다고 해서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거만 기억하면 돼. 그 박스만. 실시계획은. 됐어요? 그럼 이제 앞에 문제 풀어볼까? 요거 앞에 문제. 자, 봐요. 자, 공공시행자 중에 아까 누구 있었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있었고 민간에 뭐 있었어요? 조합. 조합은 누구들로 구성되는 거지? 토지 소유자. 그들이 설립한 뭐? 조합. 부동산 뭐예요?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은 자. 수도권에서 외로 이전하는 법인.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 등록한 자. 등록업자. 얘네들은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민간. 얘는 뭐예요? 공공. 볼까? 그 55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시자부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우리 시험 기출 변형한 거예요. 법에 맞게. 1.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지방공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 시행자 있었어 아까? 지방공사. 응?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지방공사. 지방공사. 지공인데요 선생님? 지방공사. 지방공사. 지공이 지방공사. 네. 있었죠? 네. 2. 건설산업기본법에 토목공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 적합하게 시행할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시행자 있었나? 예, 지정받을 수 있죠? 예. 3. 도시개발구역 안에 그 거주자들이 설립한 조합. 조합은 있어 없어? 있는데 누구여야 돼? 거주자들이면 세입자가 들어있는 거잖아. 누가?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죠. 지문 똑바로 읽어야 되는구나. 거주자들이면은 세입자가 있잖아요. 토지 누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지. 3번 틀렸고 4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 능력 있는 자 있었죠.
5.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다가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었죠. 예. 시행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가 맨 밑에 참고 지문 하나 있어요. 해설 밑에. 해설 밑에 참고 지문 하나 있죠. 거기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수용 사용으로 너 하려면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X라고 써있잖아. 대답하면 되죠. 보고 대답하면 되죠. 왜 틀렸어요 이게? 면적 3분의 2 소유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주어가 누구예요? 지방공사는 지금 방금 민간이었어요? 공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된다잖아. 예. 근데 지방공사는 그렇게 해서 틀렸지. 그러니까 유형이 위에 시행자를 찾아라 낼 수도 있고 공공의 제약, 민간 제약을 공공에다 갖다 놓는 지문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만 유형하면 요 지문은 안 틀려요. 하나 더 있어요. 뒤에. 2번 있을 겁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잖아요. 그 얘 주어가 누구였어 지금? 토지 소유자는 얘 믿어 못 믿어? 그러면 채권 발행할 때 그냥 발행합니까? 지급 보증 받아야 됩니까? 지급 보증 받아야 한다니까 맞는 말이지. 맞죠?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니까 뭐야? 오. 맞는 말이죠? 예. 이거 이해되신가 지금? 예. 됐고. 아, 문제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밑에 그 시행자 바로 밑에 16회 기출 문제인데 요거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 예. 1번부터 5번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예. 틀린 거. 1.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전부 만지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누가 해주는 거나 니들이 하는 거나. 니들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나 이들이 설립한이에요? 거주자들이 설립한이에요? 이들이 누군데?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아까 거주자 틀렸다 그 얘기예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제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예. 2번.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일정 비율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금 주어가 누구였어요? 지방공사가 수용할 때 동의 얻어? 안 얻잖아. 지방공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2번 답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한 게.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못 외워도 들었을 때 공공이다 민간이다 정도는 아셔야 된댔잖아. 알았고 이제 민간일 때만 동의 얻는 거지 공공일 때는 동의가 필요 없죠. 지방공사니까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일단 토지 소유자 뭐 해야 돼요? 원해야지. 원할 때 내가 채권 주겠다가 토지 상환 채권이잖아. 맞고. 대신에 매수 대금 전부 주면 환지돼 버리니까 뭐 해야 돼? 일부. 답은 아니고 이거는 맞는 거고. 4.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계획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한테 가서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지정권자. 맞네. 5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무슨 계획 짜야 돼? 환지 계획. 이거. 환지 계획은 행정청이 짜야 돼요? 비행정청이 짜야 돼? 다 짜야 돼? 다 짜야죠. 맞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 요 질문은 꼭 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야. 그리고 시절부 요거 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개발법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